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백악관의 주 방위군 배치 조치가 워싱턴 DC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띵크탱크한테, 이 진보 성향의 띵크탱크한테 그 보고서 철회하지 않으면 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통보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이. 해당 띵크탱크는 우리 그거 응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철회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보고서는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진보센터, 그러니까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라는, 보통 CAP라고 약자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CAP, CAP. 이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미국 진보센터가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미군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도시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캡은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 감소는 주 방위군이 투입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이미 범죄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군 배치와 범죄율 감소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에 속해 있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해왔던 주장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워싱턴 DC에서 발표했던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그 발표가 거짓말이다, 조작된 발표다라는 지적이 나왔죠. 만약에 그 발표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위군을 거기다 보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명분이 없어지는 거라서. 그런데 그 발표된 범죄율 조사 발표가 이게 조작된 거였다. 그래서 조작된 게 드러났었습니다. 조작된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범죄에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정치인들은 그 조작했던 것이 아니다, 끝까지 그 조작된 것이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에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서 워싱턴 DC의 범죄율이 81%에서 최대 92%까지 감소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됐다, 워싱턴 DC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백악관과 경찰연합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차량 탈취 범죄가 73에서 83% 감소했고요. 강도 범죄가 46% 감소했습니다. 주거지 침입 절도는 56% 감소했고, 살인은 31%에서 51% 감소했습니다. 방화는 2025년 4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2026년에는 1건만 발생한 그런 상태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5% 감소한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은 백악관 혼자서 낸 게 아니고 경찰연합에서 범죄 수치를 통계를 내가지고 한 겁니다. 주 방위군과 DC 경찰 그리고 연방 요원들의 합동 단속을 통해서 1년 동안 약 16,000건의 체포가 이루어졌고 2,000정에 가까운 불법 총기 압수가 있었다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알레한드로 브리또는 어제 해당 센터에 보고서 철회를, 이 CAP라는 센터에다가 이 보고서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만약 센터가 보고서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리토 변호사는 해당 보고서가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센터에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보고서를 철회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CAP의 사장 겸 CEO인 니라 텐든이라는 이 대표는 성명을 냈는데 사실에 대한 공격이다, 이거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지금 역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텐든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적인 보호는 어떤 행정부의 주장이나 논리에 반하는 사실과 분석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 또 수정헌법 제1조를 또 이용해 먹습니다. 이번 소송은 우리를 침묵시키려는 명백한 시도다. 우리는 이에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팩트를 놓고 이야기해서 팩트가 잘못됐으면 이건 팩트가 아니니까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다.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거는 헌법이 보호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가 내뱉은 이야기 주워 담지 않겠다라고 지금 CAP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범위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CAP가 언론사인가? 아니요. 띵크탱크입니다. 띵크탱크. 언론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언론사가 이런 주장을 펼쳤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CAP라는 조직은 민주당 쪽의 띵크탱크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근본 자체가 정치 조직입니다. 정치 조직. 자, 정치 조직이 아닌 언론사가 정부나 행정부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그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당 편 들고 있는 띵크탱크가 공화당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거는 얘기가 조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CAP라는 이 띵크탱크는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미국 기업 연구소 AEI라고 하죠. 이런 연구소들과 같이 보수적인 띵크탱크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띵크탱크입니다. 2003년에 만든 것인데 이 CAP의 설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존 포데스타라는 인물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수석 고문을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고문이기도 했고 오바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존 포데스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좌파들의 띵크탱크인 겁니다. CAP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포데스타라는 인물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페인의 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CAP의 대표를 맡고 있는 텐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국내 정책 담당 부국장과 당시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수석 정책 고문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비서실장,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책 고문을 역임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민주당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트럼프의 정책이 아무런 실효가 없는 거다라고 보고서를 딱 내놓았더니 그거를 덜컥 뉴욕타임즈가 집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것이죠. 정치 공격의 수위가 이게 좀 도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정치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정치적 공격의 패턴이라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패턴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낸 보고서라든가 간단한 컬럼 이런 것들이 대형 언론사들, 좌파 언론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 이러한 패턴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패턴이었다라는 거죠. 좌파들을 지원해주는 띵크탱크 숫자, 우파를 지원해주는 띵크탱크 숫자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띵크탱크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면 우파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요. 중립을 유지하는 띵크탱크들은 양비론, 그러니까 좌파도 비판하고 우파도 비판하고 이래야 중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들이 거의 없습니다. 좌파에 대한 비판은 안 하고 우파를 비판하는 그런 띵크탱크들은 꽤 있습니다. 좌파를 칭찬하고 우파를 비판하는 띵크탱크는 조금 적게 있습니다. 우파 칭찬하고 좌파 비판하는 띵크탱크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분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지금 분리할 수밖에 없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장하는 이 밑바탕 소스가 우파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이다. 근데 이게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영국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은 뭐 우파 띵크탱크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준이.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소송에 대한 것은 혹시라도 언론을 보도를 접하실 때 트럼프 비판했더니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50억 달러 소송을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거 뭐 역시 트럼프는 좀 웃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팩트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워싱턴 경찰이 범죄율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소폭 줄어드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보고서가 가짜 보고서였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가짜 보고서인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정화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거였었고 워싱턴에 군 부대가 투입된 이후에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하게 워싱턴이 깨끗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좌파 시민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서 우파들 길거리 집회라든가 행진 같은 거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옆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욕합니다. 얼마나 좌경화되어져 있고 주민들의 생각이 굳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이 워싱턴 DC에 그냥 이렇게 범죄자들로 넘쳐나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정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엉터리 자료를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트럼프가 군을 보내기 전부터 이미 범죄율은 줄어들고 있었다. 개뿔딱지 같은 거짓말입니다.